당해본 사람은 알죠. 사람 피말리는 거 정말 말이 안 통해요. 자기가 상처 줘놓고는 나보고 감정 기복이 심하대요. 내가 뭘 말하든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왜 자꾸 내가 미안해지고 내가 맞춰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걸까요? 상처받았다고 말했는데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라는 답이 돌아올 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대화 속에서 자꾸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이런 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심리학 책과 가스라이팅 상담 사례를 100편 넘게 분석했고 그제 알았어요.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면 가스라이팅을 멈추는 단 하나의 효과적인 문장과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왜 효과적인지 심리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왜 가스라이팅인 걸 몰랐을까요? 예를 들어 연인이 큰 소리로 화낸 다음날 미안하다는 말 없이 선물만 건네는 상황이에요. 설마 저게 조종일까? 그냥 감정 기복이 큰 사람 아닐까? 가스라이팅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늘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납득시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그때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라며 내 감정을 뒤집어 버리죠. 정면으로 싸우기보다는 살짝 피해가면서 말끝을 돌려서 결국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고 확신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했거나 믿었다면 더더욱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긴장되고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만남 뒤에 항상 자책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저의 경우 그 가스라이팅의 결정적인 날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제가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고 논점을 바꾸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내가 오히려 공격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1시간 넘게 전화로 들은 얘기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만 늘 희생하는 것 같다 라며 정작 낮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내가 뭘 해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구나. 이 관계엔 그 사람의 감정만 있고 나는 1도 없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심리학 책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지를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조정을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유 있을 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이 말만 감정 없이 반복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 연락을 끊었을까요? 나르시스트는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내가 해명을 하는 순간,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 틈을 파고들죠. 이 한마디가 효과적인 이유는 그 사람은 그 말의 논리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같은 말을 단호하게 반복하면 이 관계에서 내가 더는 조종되지 않는다는 경계의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 순간 상대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심리적 선을 긋는 행동이에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사람인데 내가 진심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억울해서라도 고쳐봐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랬어요. 안타까웠고 책임감도 들었고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생각을 수백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도 챙기고 일도 대신했는데 고마움은 없고 오히려 더 요구만 커졌죠. 그건 희망이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나 공감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있더라도 느끼는 척만 하는 신용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 그 감정회로 그들에겐 처음부터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를 공격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반격하지 않아요. 몇 달 뒤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그때 네가 날 무시했잖아 하며 꺼내줘. 말꼬리 하나 표정 하나까지 기억해뒀다가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 사랑으로 대해주면 알겠지. 하지만 그건 마음이 계속 소모되는 관계에서만 드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점점
지쳐가는 관계 말이에요. 가르쳐도 진심을 보여줘도 그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게 답이에요. 관계를 끊는 게 실패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선택이에요. 그럼 그런 가스라이팅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혹시 회색돌 기법 들어보셨나요?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효과는 있지만 가족, 직장, 가까운 관계에선 쉽게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공인심리치료사 안젤라스는 조금 다른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영국 콜센트식 거절법인데요. 이건 아주 단순해요. 하나의 문장을 감정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유감입니다. 해당 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안내드렸습니다와 같이 이 말만 반복하는 거죠. 이 문장을 바꿔서 현실에 맞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명절 때 돈 얘기를 꺼내실 때 제가 정리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답하는 식이에요. 부모님이나 어른께도 존중은 드리지만 결정 시점은 내 손에 있다 라는 거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배우자가 화난 목소리로 따질 때도 지금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만 반복합니다.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면서도 내가 대해야 할 타이밍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직장 상사가 계속 압박을 해올 때도 그 부분은 내부에서 검토 후에 공유드리겠습니다로 경계를 긋는 겁니다. 공손하지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판단의 주도권은 내게 두는 말이죠. 이 말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존칭은 쓰지만 주도권은 내게 있고 언제 다시 얘기할지 확정짓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을 단호하게 반복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통하지 않겠다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심리적 선을 긋는 행동이에요. 혹시 지금도 내가 예민한 걸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이라 그런 걸까?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지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제는 나를 지킬 차례예요.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유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해요. 이 한마디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말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스라이팅 회복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상담은 단순히 들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말로 설명 안 되던 감정을 언어로 풀어주고 헷갈리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제 상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상담 후에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도하게 됩니다. 저는 공감만 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바로 꺼냈을 수 있는 살아남은 말까지 함께 찾아드립니다. 늘 참으면서 착한 사람 역할을 했던 분들, 갈등이 두려워 늘 양보만 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감정을 지킬 차례입니다.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 남겨두었어요. 여기선 눈치 보지 않고 당신 이야기를 그대로 두어도 괜찮아요.